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우리 국적 선박이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되자 청해부대 최영함이 인근 해역에 급파됐습니다. 정부는 또 주한 이란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억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청해부대 최영함이 오늘 새벽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국적의 한국 해미호가 어제 이란 혁명 수비대에 납포돼 이란에 억류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청해부대가 상황에 대비하면서 우리 상선 보호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군사적 조치가 부각될 경우 이란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최영함 파견은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근 해역을 지나는 우리 상선에 대해선 정부는 개별적으로 연락해 현재 상황을 알리고 외부 경계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억류를 조기에 풀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본격화됐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이란 대사를 불러 납포 경위에 대해 묻고 억류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란 대사는 선원들은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Now I'm going to the meeting. Are they safe? Huh? All of them they are safe. All of them they are safe. Yeah. Don't be worried about the health. 마세요. Why are you holding them? 이란 현재 한국 대사관에선 담당 영사가 선박이 억류된 지역으로 급파됐고 서울에서도 실무 대표단이 곧 출발할 예정입니다. 선박 납포를 두고 이란은 해양 오염을 내세우고 있지만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란과 교역 금융 거래를 중단해왔고 최대 85억 달러에 달하는 원유 대금이 한국 내 은행에 동결돼 있습니다. 당초 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외교부 최종건 1차관이 이번 일요일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선박 억류 해제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 발생했습니다. 이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을 맞은 확산세가 처음 감소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 추가되는 등 긴장을 풀 때는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15명입니다. 사망자는 26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처음 1,000명을 넘은 1,007명을 기록했습니다. 최근까지 요양병원 등 고령층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사망자 숫자가 오른 겁니다. 그래도 전체적인 신규 확진자 추이는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지금대로라면 지난주 900에서 1,000명대에 이르던 일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치가 감소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집단 감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 감염 비중은 48% 정도에서 점차 낮아져 현재는 30% 이내로 줄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지난주 1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1 아래로 낮아지면 확진자 발생이 억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일부 성과라지만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세에 방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감염 확산이 쉬운 겨울철이 2달가량 남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한 탓에 긴장감을 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영국 변이 바이러스 환자가 2명 추가 확인되면서 방역당국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 환자는 30대와 20대 환자로 모두 입국 뒤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중 30대 환자는 앞서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된 고양시 일가족 3명과 같은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모두 12건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지는 신호는 아직 감지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2주가 지난 뒤 점차 다중이용시설 집합 금지 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시킬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아닌 확진자 접촉에 따른 감염 비중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 간 접촉을 줄이고 사적 모임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방역당국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서울의 신규 확진자는 199명으로 전날보다 크게 줄긴 했지만 집단과 소규모 감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0곳 중 1곳이
방역 수칙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9명으로 전날 329명보다 130명 줄었습니다. 이틀 전 한 달여 만에 100명대로 떨어진 뒤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영향으로 300명대로 올랐지만 다시 100명대로 낮아진 겁니다. 검사자 가운데 확진되는 비율도 지난 주말보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기존 집단 감염 사례에서의 추가 확진자와 소규모 접촉에 의한 확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북구 소재 아동시설에선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각 1명씩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구로구 소재 요양병원과 관련한 확진자도 3명 더 늘어 209명이 됐습니다. 이외에 중랑구 종교시설, 동대문구 어르신시설에서도 각 2명씩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한 소규모 감염 추가 확진자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95명으로 집단 감염 사례보다 더 많습니다. 한편 정부 합동점검단이 지난달 18일부터 그제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8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10곳 중 1곳은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유흥주점은 집합 금지 장소지만 몰래 운영하다 적발됐고 광주광역시 노래연습장 2곳은 밤 9시 이후에도 영업하다 점검에 걸렸습니다. 행안부는 위반 정도가 심한 9곳은 고발 조치하고 출입 명부를 허위 작성한 음식점 1곳은 2주간 영업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음식점 거리두기 미준수,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 등 44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운 600여 곳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시설 및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합동점검단도 2주 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오늘 6차 전수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헌재 결정으로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게 된 변호사 시험도 오늘 오전 시작됐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늘 오전 7시 기준 1,121명입니다. 어제보다 5명 늘었는데 서울구치소와 천안교도소에서 각각 수용자 4명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모두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선 직원 530명과 수용자 338명에 대해 6차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5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여성 수용자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비확진자는 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도 공간에 격리 수감 중인 여성 수용자들은 지금까지 5차례 검사에서 확진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직원 1명이 확진된 제주교도소는 전수검사 결과 수용자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직원들 검사 결과는 아직 집계 중입니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오늘 서울 동부구치소와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대응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차관이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매일 서울 동부구치소를 방문해 관련 상황을 챙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제10회 변호사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젯밤 확진자의 시험 응시를 금지한 변호사 시험 공고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법무부는 확진자들이 별도의 격리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다만 확진자 응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법무부가 제대로 된 방역 대책 없이 시험을 강행했다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이란에 납포된 한국 선박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선사 측은 위성전화와 배에 설치된 CCTV로 납포 당시 상황과 이란 항구에 도착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선원들의 안전 등 동향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김아르네 기자입니다. 화학 물질을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향하던 유조선에서 부산에 있는 선박관리회사로 위성전화가 걸려온 건 어제 오후 3시 20분쯤입니다. 한국인 선장은 전화통화에서 이란 혁명수비대가 접근해 조사를 하겠으니 항구로 이동할 것을 요구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란 군인들이 갑판에 올라온 뒤 연락은 끊겼지만 선사 측은 배에 설치된 CCTV로 납포 장면과 이란 항구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9시 이후로는 선박 내 CCTV의 모든 화면도 꺼진 상태입니다. 선사 측은 납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 도착한 청해부대 최영함 등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사 관계자는 현재 이란 현지가 한밤중이라 특이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보험사 측에서도 조사관을 파견해 선원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사 측은 코로나19 등을 고려할 때 항구에 도착한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납포된 선박에는 50대 3명과 20대 2명 등 한국인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선사 측에서 가족들에게 당시 상황 등을 알렸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을 향해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선박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고 이란의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선박이 이란 걸프만에서 납포되자 미국 국무부가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입장을 내고 한국 국적 유조선의 즉각적인 석방을 이란에 촉구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한국 선박이 걸프만에서 납포된 지 12시간 만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KBS의 취재에 한국 국적 선박의 납포를 계속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정권이 페르시아만에서 항행의 권리와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협해왔고 이는 국제사회를 상대로 이란에 가해지는 경제 제재를 완화하도록 갈취하는 행동이라고도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의 유조선을 즉각 풀어줄 것을 요구하는 한국의 요구에 동참한다며 한국과 공동 보조를 맞춰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오는 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8일 본회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백신과 방역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이루어지고 오후에는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7일과 8일 이틀 동안 본회의를 연다는 데 합의했지만 정부가 일정 조정을 요청해 이같이 변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피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유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오늘 논평을 내고 박원순 전 시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위력을 행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여성 인권을 운운하며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계좌 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카드 자동 납부 변경이나 해지도 앱을 통해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오현태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신금융협회나 금융결제원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은 11개 카드사의 대표 포인트로 특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휴 포인트는 제외됐습니다. 조회 후에는 포인트를 현금처럼 원하는 계좌로 한 번에 이체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는 1원으로 1대1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비자가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각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일일이 계좌 이체를 해야 했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습니다. 또 2019년 기준 약 1,100억 원이었던 미사용 카드 포인트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통신요금 등 카드 자동납부 변경과 해지에도 통합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금융결제원 앱 등을 통하면 통신사 등에 일일이 들어가지 않고 여러 개의 자동납부를 한 번에 바꾸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통합 변경해지 서비스는 현재 통신요금만 가능한데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전기요금과 4대 보험 등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경기 지역의 신규 확진자 수는 여전히 2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한 교회를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기흥 기자, 해당 교회의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경기도 용인시가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교회는 수지산성교회입니다. 신도수만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수지산성교회에서 16명이 추가로 나와 누적 확진자는 94명에 이릅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달 29일 한 교인이 확진되고 나서 목사와 부목사, 교인과 가족, 그리고 부설학교 학생과 교사 등이 연이어 확진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지난달 23일 저녁 7시쯤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교회에서 행사를 여는 등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대면 모임과 행사에 대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재롱잔치를 연 건데 용인시 방역당국은 확진자 중 10대 미만인 아이들이 10명 포함된 것도 이 행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도 확진자가 10명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검사 대상자들이 수백 명인데다 이들이 경기 양주와 포천, 의정부 등 여러 곳에 거주하는 만큼 추가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천물류센터와 고양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오늘 0시 기준 경기도 내 신규 확진자는 23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 9일 이후 매일 200~300명씩 200~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도내 치료 병상은 754개가 사용 중으로 병상 사용률은 82%로 나타났습니다. 중증 전담 병상은 68개가 사용되고 있어 남은 병상은 19개로 파악됐습니다. 그래도 생활치료센터 등 입소 인원이 크게 늘면서 자택 대기 확진자는 12명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한편 인천시는 어제 오후 5시부터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추가로 확진자가 21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서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광산구 효정요양병원과 관련해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김혜린 기자, 광주 그리고 전남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광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오후 2시 기준으로 모두 7명입니다. 7명 가운데 4명은 기존 감염 경로였던 광주 광산구 효정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들인데요. 이곳에서 첫 확진자가 나왔던 지난 2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8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첫째 날에 7명, 둘째 날에 58명, 어제 13명에 비해 다소 주춤한 모양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직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로의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방역당국은 효정요양병원을 동일 집단 격리 조치하고 확진자는 확진자끼리, 밀접 접촉자는 밀접 접촉자끼리 집단별로 공간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환자 확진자 58명 가운데 53명은 이송 조치됐습니다. 효정요양병원발 확진자를 제외하고도 광주에서 3명의 신규 확진자가 더 나왔는데요. 광주 광산구와 서구에 거주하는 이들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도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확진자는 김장 모임에서 서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밤사이 광양에서 2명이 확진됐는데 모두 효정요양병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광주 요양병원발 확진이 전남으로까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로써 누적 확진자 수는 광주가 1,241명, 전남 597명으로 모두 1,844명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어제에 이어 5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혜미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명입니다. 이 가운데 20명이 교회 관련 확진자입니다. 수성구 성덕교회와 관련해 8명이 확진됐고 수성구 큰샘교회에서도 신도 6명과 접촉자 1명 등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구 광진중앙교회 관련 확진자가 5명 더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성덕교회 26명, 큰샘교회 13명, 광진중앙교회 77명입니다. 이 밖에 달서구 의료기관 관련 3명,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7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명, 네팔에서 입국한 1명 등 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5개 시군에서 오늘 신규 확진자 24명이 나왔습니다. 먼저 상주에서 한 영형고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7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 요양시설 취업 전 검사를 받은 1명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미에서는 송정교회 관련 4명과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1명 등 6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포항에서 5명, 고령에서 3명, 경주에서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연일 2자릿수를 보이는 가운데 대구시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재활시설,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영국이 강도 높은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7주간 잉글랜드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호일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 봉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잉글랜드 전역에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머물러야 하고 직장은 재택근무,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 치료를 받을 때만 집을 나갈 수 있고 하루에 단 한 차례 실외 운동을 위한 외출이 허용됩니다. 식당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체육시설은 문을 닫습니다. 다만 프리미어리그 등 프로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계속됩니다. 월요일 밤 전격 실시된 봉쇄 조치는 다음 달 중순까지 7주일간 시행됩니다. 존슨 영국 총리는 앞으로 몇 주가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The weeks ahead will be the hardest yet, but I really do believe that we're entering the last phase of the struggle.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화이자에 이어 아스트라제네카까지 두 종류의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며 확산세는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잉글랜드 지역 입원 환자 수만도 2만 6천여 명으로 일주일 새 30%나 급증했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은 의료 시스템이 실질적인 붕괴 위험에 처했다며 코로나 경보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요양시설 거주자와 70살 이상 고령자, 의료 종사자들에게 다음 달 중순까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대선 결과에 불복하면서 미 정치권의 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잃어버린 자신의 표를 찾아내라며 조지아주에 압박성 전화를 한 데 이어 대선 불복에 동조한 충성파 의원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는 6일 의회에서 대선 결과를 최종 인증하는 절차만이 남은 상태지만 미 정치권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현재로선 바이든 당선인이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선거인단 인증까지 마친 상태인 만큼 의회에서 대선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지도부도 바이든 당선 인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동조하는 일부 의원들이 투표 결과에 의의를 제기할 것으로 보여 진통과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 의원을 포함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대선 결과에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주 국무장관에게 자신이 잃어버린 표를 되찾아야 한다고 언급한 전화통화 내용이 공개된 뒤 논란은 가열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와 부주지사, 국무장관은 모두 공화당원이지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는 압박성 전화였다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I was disappointed. I was disappointed at the tone, at the intent, at the questioning. 일부 조지아주의 선관위 관계자들은 선거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으로 대통령의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비판에 아랑곳 없이 자신의 대선 불복에 동조하면서 충성파로 분류되어 온 하원 의원 2명에게 자유의 메달을 수여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불과 보름여 앞둔 상태인 만큼 미 정가에선 대선 불복뿐 아니라 순조롭지 못한 정권 이양의 후유증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차량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장내내 높은 변동성을 보였던 코스피 지수가 6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며 3,000선 고지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1% 가까이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6.12포인트 상승한 2,990.57에 코스닥은 8.14포인트 오른 985.76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불확실성과 주요 국가의 봉쇄 조치 강화 소식에 일제히 내림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 내내 등락을 거듭하던 코스피는 개인의 매수에 힘입어 2,990선을 돌파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연이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한화솔루션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확장 기대감에 9% 넘게 급등했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이 9천억 원 규모의 수주에 성공한 가운데 한국조선업 수주가 3년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선주가 줄줄이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종목에서는 CJ E&M이 NC소프트와 콘텐츠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5원 50전 오른 1,087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오늘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추가로 유입이 되면서 한파는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특히 오늘 밤부터 중부와 남부 내륙 지역에 한파특보가 더욱 확대 강화되는 가운데 내일 아침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 모레는 15도 안팎, 금요일에는 무려 영하 2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이들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나날이 한파가 강해지는 만큼 체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 차가운 공기가 서해안을 지나면서 눈구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 새벽에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부터는 그 밖의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호남 서부 내륙 지역은 30cm 이상, 이 제주 산간 지역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 가운데 충남 서해안과 호남 내륙에 최고 20cm, 이 수도권 남부 서해안과 충청 내륙에는 최고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영하 11도, 광주 영하 6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4도에서 많게는 11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청주 영하 2도, 대구, 광주 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3,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도 호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